햇살이 김 회장의 흠잡을 데 없는 대저택 정원을 비추며 부와 권력으로 둘러싸인 삶의 눈부심을 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풍경 뒤에는 어떤 재산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거운 침묵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아들 민준, 한때 밝고 활기 넘쳤던 아이는 이제 휠체어에 갇혀 슬프고 멍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의사들은 신경계 문제를 언급했지만 아이가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사고로 아내를 잃은 김 회장은 이제 아들의 미소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의 새아내 박서연은 집안을 지탱하는 기둥처럼 보였다. 언제나 미소를 띠고 민준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은 모두의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속으로 김 회장은 조용한 고뇌를 안고 있었다. 수많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평온해 보이는 풍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던 중 김 회장은 덤불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경호원들이 반응하기 전에 마르고 더럽고 해진 옷을 입은 소년이 그를 향해 달려 나왔다. 소년의 눈은 절망과 용기가 뒤섞인 듯 살아있고 강렬했다. 경호원들이 그를 쫓아내려 하자 김 회장은 흥미를 느끼며 손을 들어 막았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몇 킬로미터는 달린 듯 숨을 헐떡였다. 그러다 갑자기 소년은 민준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사모님께서 도련님이 걷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 순간 김 회장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 말은 대저택을 감싸던 인위적인 평온을 깨뜨리는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가 민준을 쳐다보자 아이는 마치 비밀을 숨기듯 부끄러워하며 시선을 피했다. 김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어떻게 누군가 아이를 걷지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굶주린 길거리 아이의 헛소리일까? 아니면 그 비난 뒤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 여전히 숨을 몰아쉬면서도 가난한 소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진실과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아무도 볼 용기가 없었던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그의 말에는 김 회장 마음속에 불편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렬함이 있었다. 김 회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마른 침을 삼켰다. 경호원들은 명령을 기다리며 그를 쳐다봤다. 민준은 조용히 휠체어 팔걸이를 힘껏 쥐었고 낯선 소녀는 마치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양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를 똑바로 마주하고 서 있었다. 완벽한 정원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 단순한 장면이 모든 것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김 회장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저 아이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폭로의 시작일 뿐이었다. 김 회장은 들은 말을 곱씹으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주변에서는 가벼운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지만 그의 내면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그는 낯선 소년의 말 한마디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내 아내가 아이를 걷지 못하게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확실함이 묻어났다. 여전히 숨을 헐떡이던 소년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봤어요. 그분이 도련님을 붙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음식에 이상한 걸 넣어요. 정말이에요. 경호원들은 침입자를 끌어낼 준비를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교환했지만 김 회장은 다시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만약 그저 관심을 끌려는 굶주린 아이의 거짓말이라면? 하지만 소년의 눈빛에는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휠체어에 몸을 웅크린 민준은 떨고 있는 듯했다. 아이는 아버지를 마주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 회장은 길거리 소년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이름이 뭐니? 지호예요. 소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이의 소박한 이름이었다. 찢어진 옷, 더러운 얼굴이었지만 그의 용기는 인상적이었다. 지호는 떨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저택에 침입한 죄로 받을 어떤 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멀리서 박서연이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민준을 부르며 나타났다. 지호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다. 그분이 와요. 제가 회장님께 말한 걸 알면 안 돼요. 순식간에 소녀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덤불 속으로 사라졌다. 아직 충격에 빠져있던 김 회장은
그를 막을 틈도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말만이 메아리 쳤다. 사모님께서 도련님이 걷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박서연은 늘 그렇듯 인위적인 평온함을 풍기며 다가왔다. 남편에게 미소 짓고는 연기처럼 다정하게 민준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여보, 괜찮아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에요? 김 회장은 태연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울부짖고 있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의심이 자리 잡았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지호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정말 무언가를 본 것일까? 갑자기 재벌 회장의 세상은 색을 잃은 듯했다. 정원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고 침묵은 평온한 것이 아니라 숨 막히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민주는 마치 누군가 진실을 알아주길 간청하는 것처럼 눈 속에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김 회장은 몰랐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삶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황금 감옥처럼 느껴지는 저택의 창밖을 내다보며 방안을 서성였다. 지호의 말이 끊임없이 망치처럼 머릿속을 울렸다. 사모님께서 도련님이 걷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는 서연이 민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것을 막았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가 집안의 요리사나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늘 아들의 식사를 혼자 준비하겠다고 고집했던 모습도 기억났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지호의 말을 듣고 나니 이제는 어둡고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옆방에서는 민준이 자고 있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들어가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마음이 아플 정도의 슬픔이 서려 있었다. 김 회장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들아,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속삭였다. 대체 누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민주는 마치 아버지의 마음속 부름을 들은 듯 천천히 눈을 떴다. 몇 초 동안 아이는 말없이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대답하기 두려운 듯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재벌 회장의 마음이 조여왔다. 무언가 있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아이에게서 어떻게 진실을 끌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일상을 더 유심히 관찰했다. 서연이 아침 식사 쟁반을 들고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신선한 한약재차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다. 그는 그녀가 컵에 눈에 띄지 않게 몇 방울의 액체를 넣는 것을 보았다.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게 뭐요? 그가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놀랐지만 평정을 잃지 않고 미소 지었다. 아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좋은 한약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다.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는 믿는 척하며 지켜보기만 했다. 몇 시간 후 사업차 저택을 나설 때 그의 시선은 문틈의 그림자에 이끌렸다. 지호가 다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소녀는 김 회장이 혼자인 것을 보고 달려왔다. 제가 한 말은 사실이에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 여자가 아들 주스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김 회장은 소년의 어깨를 잡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진심과 함께 두려움도 서려 있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지호야. 소년은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위험한 건 제가 아니에요.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김 회장의 명치를 때렸다. 지호의 마지막 말에 김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휠체어에 무력하게 갇힌 아들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두려움과 뒤섞였다. 그는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무자비한 사업가들을 상대하고 수십억 원의 계약을 협상하며 많은 이들을 무너뜨릴 압박감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자신의 집안에서 누군가가 아들의 삶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네가 본 것을 정확히 말해다오, 지호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절박함은 감출 수 없었다. 소녀는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주위를 살피고는 빠르게 말했다. 저는 회장님 댁 담벼락 뒤쪽에서 잠을 자요. 가끔 창문으로 안을 볼 수 있어요. 도련님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여자가 침대로 다시 밀치는 걸 봤어요. 주스컵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것도 봤고요. 제가 본 건 확실해요. 각각의 단어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김 회장을 짓눌렀다. 분노가 의심과 뒤섞이기 시작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고
서연이 정말로 민준을 그 휠체어에 일부러 묶어두고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진솔함으로 대답했다. 도련님이 고통받는 걸 더는 못 보겠어요. 저도 배고픔이 뭔지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떤 건지 알지만 도련님은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김 회장은 말없이 소년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찢어진 옷, 맨발, 더러운 얼굴, 모든 것이 비참한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비범한 용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돈이나 도움을 바라는 것 같지 않았다. 오직 민준을 구할 기회만을 원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대조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 길거리 소년이 그의 화려한 파티장을 오가는 부유한 어른들보다 더 큰 연민을 보여주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에 지호가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이 커졌다. 저 가야 해요. 그는 그림자처럼 나무 사이로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말했다. 김 회장은 멍하니 서서 빈 공간을 응시했다. 처음으로 대저택이 그를 억압하는 듯했다. 늘 아름다움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정원은 이제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바람조차 경고의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것 같았다. 다시 집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계단을 내려오는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완벽해서 거의 연기 같았다. 여보,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걱정이 있어 보여요. 그는 내면의 소용돌이를 숨긴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나중에 민준의 방으로 올라갔을 때 그는 이전에 무시했던 것을 알아차렸다. 서연이 함께 들어오자 아이는 시선을 피하고 어깨를 움츠렸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김 회장의 등골을 소름이 돋았다. 그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밤이 저택에 내려앉으며 불안한 침묵을 가져왔다. 김 회장은 서재에서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에만 의지한 채 이리저리 서성였다. 무거운 커튼이 밤바람에 흔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그의 마음속 생각의 폭풍과 대조를 이루었다. 지호의 말이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제가 봤어요. 그분이 아들을 걷지 못하게 해요. 음식에 이상한 걸 넣어요. 김 회장은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그저 관심을 끌려는 굶주린 길거리, 아이의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점 더 강하게 그 말이 앞뒤가 맞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떠올렸다. 집요하게 차를 권하던 모습, 민준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다는 핑계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멀리했던 모든 순간들. 예전에는 정성으로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조종으로 들렸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민준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아이의 밝은 눈은 지금 그가 띈 생기 없는 표정과 잔인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 회장은 눈을 감고 상실의 고통과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아들이 눈앞에서 망가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옆방에서는 민준이 자고 있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아이가 천천히 숨 쉬는 것을 지켜보며 모든 것을 세세히 살폈다. 연약한 몸, 살짝 움직이는 손가락, 지친 표정. 그가 아들의 손을 만지자 순간 민준이 눈을 떴다. 아빠, 거의 구조 요청처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김회 장은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아빠 여기 있어, 아들아. 언제나 곁에 있을게. 민준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김 회장은 이해했다. 두려움이었다. 아이는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를 침묵 속에까지 가두어 두었다. 재벌 회장은 결심하고 일어섰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적나라한 진실이 필요했다. 다음 날 그는 주방, 민준의 방, 복도 등 전략적인 지점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무것도 그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을 터였다.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는 고독의 무게를 느꼈다. 부유함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는 아내조차 믿을 수 없는 외로운 남자였다. 진실의 유일한 단서가 길거리 소년에게서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 순간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부는 안전을 의미하지 않으며 순수함은 권력에 익숙한 눈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방을 나서며 김 회장은 잠든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조용히 맹세했다. 내가 널 구해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은 전투의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잿빛의 무거운 하늘로 시작되었다. 마치 시간조차 저택에 내려앉은 무게를 예감하는 듯했다. 김 회장은 잠을 설쳐 부은 눈으로 일찍 일어났다. 그는 밤새도록 침대에서 뒤척이며 집안의 모든 소리에 경계 신호처럼 귀를 기울였다. 이제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짓는 서연을 지켜보았다. 여보, 잘 잤어요? 그녀는 늘 하던 연기처럼 우아하게 자신의 커피를 따르며 물었다. 김 회장은 시선을 숨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치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는 배우처럼 계산된 듯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서연이 주방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일어섰을 때 김 회장은 그 틈을 타 민준을 살폈다. 아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과일 접시를 응시하며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고 뒤적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깨달았다. 이제 음식마저 조용한 적처럼 보였다. 나중에 서연이 미용실 일로 외출했을 때 김 회장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믿을 만한 직원 2명을 조용히 불러 주방, 민준의 방, 그리고 부부 침실 근처 복도 등 전략적인 장소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만약 서연이 알아챈다면 이 연극은 시작도 전에 끝날 수 있었다. 기술자들이 작업하는 동안 김 회장은 정원을 걸었다. 바람이 나무를 강하게 흔들었고 그는 지호를 생각했다. 길거리 소년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남자를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무릅썼다. 이 대조가 그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용감할 수 있는데 부와 권력을 가진 자신은 명백한 사실을 보는데 이토록 오래 걸렸을까? 밤에 김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첫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에 서연이 주방에 나타났다. 그녀는 찻잔을 무심코 만지작거리다가 작은 병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액체 몇 방울을 꺼내 민준의 방으로 가져가기 전에 찬물에 섞었다. 김 회장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진짜였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심호흡을 했다. 이제 필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전에는 길거리 소년의 의심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그의 눈앞에 명백한 영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딜레마는 엄청났다. 서연과 즉시 대면할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것인가? 한 번의 실수로 아들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었다. 김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마치 화면이 자신의 나약함을 비추는 거울인 양 응시했다. 그는 진실 앞에 서 있었지만 아직 행동할 용기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밤의 고요 속에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준을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김 회장은 밤을 꼴딱 새웠다. 컴퓨터 화면에 고정된 시선으로 그가 확보한 녹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았다. 매 순간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찻잔 위로 몸을 숙여 거의 보이지 않는 액체를 떨어뜨리고 민준에게 가져다주는 서연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보면 볼수록 진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것은 정성이 아니라 독이었다. 새벽이 밝았을 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손, 피곤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것이 비쳤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배신에 대한 분노, 그리고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그는 다른 녹화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고들수록 더 어두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서연은 여러 날에 걸쳐 늘 손에 그 작은 병을 숨긴 채 나타났다. 때로는 아침 식사에, 때로는 오후 주스에, 심지어 민준의 방으로 직접 가져다주는 수프에도.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이며 반복적인 패턴이었다. 김 회장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장면이 충격이었고 충격이 더해질수록 완벽한 아내의 가면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실수를 마주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계획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답없는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을까? 민준은 얼마나 많은 독을 마셨을까? 아이의 쇠약함은 얼마나 그녀의 탓일까? 생각할수록 무력감이 커졌다. 절망 속에서 지호의 기억이 떠올랐다. 길거리 소년은 카메라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구보다 먼저 진실을 보았다. 김 회장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무지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늦은 아침,
서연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커피 한 잔을 들고 그의 서재로 들어왔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따뜻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이제 김 회장은 각 음절 뒤에 숨겨진 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커피잔을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그는 평정을 유지해야 했다. 그녀가 나가자 김 회장은 마치 조용한 무기인 양커피잔을 응시했다. 민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폭발할 수 없었다. 전략이 필요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체스를 두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에 직면해 있음을 깨달았다. 남은 하루는 느린 악몽처럼 흘러갔다. 김 회장은 서연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짓는 등 겉으로는 평범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시면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영이 같았고 모든 행동에는 이제 그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조용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민준과 단둘이 있을 시간이 생겼을 때 그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마치 작은 소음조차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듯이 아이는 침대에 앉아 긴장한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들아,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한다. 김 회장이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다. 내 새어머니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거나 마신 후에 이상한 느낌이 드니. 민주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순간 부인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이 진실을 드러냈다. 네 아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끔 주스에서 쓴맛이 나요. 어지럽고 몸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엄마는 그게 정상이라고,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말해요. 김 회장의 마음이 조여왔다. 아들의 확인은 어떤 육체적 상처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온 예민한 게 아니야, 아들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민주는 조용히 울며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김 회장은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힘을 주려는 듯 아들을 껴안았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 회장은 재빨리 일어나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달콤한 미소와 함께 나타났다. 여기서 뭐해요? 그녀는 김 회장이 이제는 감시의 눈초리라고 인식하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응, 그가 억지로 태어난 척 대답했다. 그냥 잠시 이야기하고 있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준을 향한 그녀의 길고 의미심장한 시선은 김 회장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그녀는 통제력이 손에서 벗어날 때를 알았고 그 순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간 후 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빨리 행동해야 했다. 녹화 영상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연극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야, 그 여자에게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몸서리쳤다. 그날 밤 그는 감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주방뿐만 아니라 서연이 민준의 방을 방문할 때마다 녹화할 것이었다. 아무것도 그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계획을 수정하는 동안 지호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어쩌면 그를 다시 찾아가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그 소녀는 서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은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김 회장은 평범한 척했지만 집안 구석구석에서 긴장을 느꼈다.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예민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를 훑고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며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듯했다. 달콤한 미소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순진해 보이기에는 미묘한 질문들이 동반되었다. 요즘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그렇죠? 그녀는 걱정스러운 척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신경이 날카로워 보여요. 여보. 그녀가 말할 때마다 김 회장은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남편이 여전히 자신의 연극을 믿고 있는지 알아내려는 탐색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민주는 점점 더 쇠약해지는 듯했다. 서연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피하고 배고프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허약함은 명백했다. 김 회장은 아직 공개적으로 개입할 용기가 없어 조용히 지켜보았다. 서연이 자신의 감시를 알아채고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켰다. 어느 날 밤 새로운 녹화 영상을 검토하던 중 김 회장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독뿐만이 아니었다. 서연은 아들의 약까지 조작하고 있었다. 알약을 바꾸고
비타민이 들어있어야 할 병의 액체를 섞었다. 그녀의 통제는 절대적이었고 마치 민준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그녀의 손을 거쳐야 하는 것 같았다. 절망이 그를 덮쳤다. 더 이상 증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즉시 민준을 보호할 구조 계획이 필요했다. 하지만 의심을 사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아들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서연이 안락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준은 침대에 웅크린 차에 눈을 반쯤 감고 있었다. 아이가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녀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김 회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다. 자신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는 아들에게 다가가 임에 손을 얹고 말했다. 다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민준의 눈이 순간 빛났다. 마치 그 단순한 한마디가 남은 희망의 끈인 것처럼. 방을 나설 때 김 회장은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이 남편의 시선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가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발견한 사실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고 눈앞에서 쇠약해져가는 민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재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며 그는 지호를 떠올렸다. 길거리 소녀는 모두보다 먼저 진실을 보았고 말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 어쩌면 그를 다시 찾아가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연에게 중요한 회의가 있어 도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둘러댔다. 그녀는 받아들이는 듯했지만 길게 끄는 시선은 그가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결심하고 나섰다. 차는 붐비는 거리를 달렸고 저택에서 멀어질수록 공기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호를 처음 보았던 골목들을 찾아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가방을 껴안고 보도에 앉아있는 소년의 깡마른 실루엣을 발견했다. 김 회장은 차를 세우고 다가갔다. 지호는 의심스럽게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내 그 우아한 남자를 알아보았다. 다시 오셨네요. 그가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너와 할 얘기가 있다. 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그들은 인적이 드문 근처 벤치에 앉았다. 김 회장은 카메라와 녹화 영상, 그리고 지호가 말했던 것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늘 그 여자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봤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김 회장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네온 용감했어, 지호야. 나보다 더 이제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근처에 있어 주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네가 필요할지도 몰라. 지호의 눈이 빛났고 처음으로 수줍은 미소가 얼굴에 떠올랐다. 둘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민준 형을 구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게요. 김 회장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인생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정한 충성은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가치를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헤어지기 전에 김 회장은 소년에게 돈이 든 봉투와 깨끗한 외투를 건넸다. 지호는 거절하려 했지만 재벌 회장은 고집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감사 표시다. 넌 이미 내 아들을 한 번 구했고 이제 다시 구하는 것을 돕고 있어. 지호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너무나 다른 두 세계가 조용한 약속으로 만났다. 그들은 함께 민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었다. 저택은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 회장은 지호와의 만남에서 돌아와 더 강해진 기분이었지만 민준을 다시 보자 그 힘은 사라졌다. 아이는 창백했고 눈은 퀭했으며 몸은 날마다 더 연약해졌다. 마치 생명이 서서히 빨려나가는 것 같았다. 반면에 서연은 활기차 보였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복도를 거닐었지만 눈빛에는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 엿보였다. 김 회장은 알아차렸다. 그녀가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행동 변화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저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단축하고 싶었을 뿐일지도. 그날 아침 그녀는 김이 나는 수프 한 그릇을 민준의 방으로 가져왔다. 김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예리한 시선으로 그녀를 따랐다. 그는 마치 동행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안락의자에 앉았다. 서연이 소년의 입에 숟가락을 가져다 대자 아이는 고개를 돌렸다. 배 안 고파요. 그가 중얼거렸다. 서연은 참을성 있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의 위협적인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먹어야 해, 민준아. 널 위한 거야. 김 회장이 부드럽게 개입했다. 여보, 내가 설득해 볼게. 내가 주면 혹시 받아먹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숟가락을 건넸다. 김 회장은 숟가락을 들고 수프를 자세히 살폈다. 냄새는 강하고 역겨웠으며 액체는 평소보다 더 걸쭉해 보였다. 심장이 멎을 뻔했다. 태연한 척하며 숟가락을 입술로 가져갔지만 닿기 전에 멈췄다. 너무 뜨겁네. 그가 숟가락을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의 시선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되찾았다. 물론이죠, 여보.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김 회장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어느 때보다 명백했다. 모든 식사가 위험이었다. 그날 밤 녹화 영상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의심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서연이 숨겨둔 병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제 다른 점은 서두르는 기색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덜 조심스러웠고 거의 조급해 보였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김 회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이 생활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고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그는 무력한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곧 지호의 기억이 떠올랐다. 단호한 눈빛의 작은 소년, 그를 돕겠다고 나선 아이. 그것이 용기의 불꽃을 다시 지폈다. 김 회장은 전쟁이 가장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았다. 서연은 더 이상 조급함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그는 비극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밤이 저택에 내려앉았다.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김 회장은 하루 종일 다음 수를 계획하며 보냈다. 더 이상 숨겨진 카메라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었다. 서연은 대담해지고 있었고 민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 어떤 거짓말도 무너뜨릴 수 있게 해야 할 때였다. 서재에서 그는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주방의 장식용 시계 안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것.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보안 카메라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 움직임, 민준의 접시나 컵에 떨어지는 액체의 모든 방울을 보고 싶었다. 장비를 테스트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기다릴 시간이었다. 다음 날 그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상을 유지했다. 잡지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고 전화로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아침 식사 때 서연의 인위적인 농담에 웃기까지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계산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김 회장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새로운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켰다. 주방에 나타난 서연을 보고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고 투명한 병을 꺼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그녀가 오렌지 주스에 액체를 떨어뜨리고 숟가락으로 빠르게 젓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나서 컵을 쟁반에 놓고 마치 조용히 축하하듯 혼자 미소 지었다. 그는 소리 지를 뻔했지만 참았다. 그 순간이 눈앞에 있었다. 민준을 구할 수 있는 증거. 그는 재빨리 작은 휴대용 카메라를 꺼내 재킷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내려갔다. 복도에서 민준의 방으로 향하는 서연과 마주쳤다. 그녀는 늘 그렇듯 거짓된 다정함으로 쟁반을 들고 있었다. 내가 직접 가져다 줄게. 김 회장이 복대서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미소 지었다. 당신이요, 여보? 정말 친절하시네요. 김 회장은 쟁반을 받았지만 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대신 복도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수건을 정리하는 척하며 주머니 속 카메라를 몰래 켰다. 컵, 변질된 액체, 올라오는 강한 냄새 등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방 안에서 민주는 혼란스러워하며 아버지를 쳐다봤지만 김 회장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이것이 서연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알았다. 덫은 놓였고 이제 처음으로 김 회장은 그의 적을 파괴할 수 있는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김 회장은 오래 기다릴 수 없었다. 쟁반의 무게가 아직 손에 느껴질 때 그는 더 이상 이 게임을 끌 수 없다고 결심했다. 조작된 컵을 서재로 가져가 문을 잠갔다. 서연의 앞침에 숨겨져 있던 병과 주스에 떠다니는 끈적한 액체를 보여주며 가까이서 영상을 촬영했다. 기록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동시에 강해졌다. 필요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잠시 후 그는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로 들어왔지만
남편의 심각한 얼굴을 보자 눈썹을 치켜 세웠다. 무슨 일이에요, 김 회장님? 그녀는 그를 여러 번 속였던 그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서연이 주방에서 주스컵에 액체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멈춰 있었다. 그녀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지만 이내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군요.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제가 당신 아들에게 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야, 서연. 내가 봤어. 김 회장이 거의 억눌린 포효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책상으로 걸어가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김 회장님, 당신은 지쳤어요. 헛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카메라는 조작될 수 있어요. 누구나 저 컵에 뭔가를 넣을 수 있다고요.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실질적인 증거도 없이 날 비난하는 거예요? 김 회장은 주먹을 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실을 왜곡하고 말장난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알았다. 잘 생각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만약 민준의 상태가 악화되면 모두가 당신의 태만 때문이라고 믿을 거예요. 검사 결과나 진단서 없이는 아무도 독약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라고요. 당신은 강력한 사람이지만 강력한 사람도 소문 하나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숨겨진 위협이 그를 얼어붙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에겐 소문만 있는 게 아니야, 서연. 녹화 영상도 있고 증인도 있어.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쭝긴? 김 회장은 지호를 떠올렸지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소년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버텼다.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난 민준을 구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연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에 다정함이 없었다. 오직 도전뿐이었다. 그럼 누가 사랑하는 것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보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를 나섰고 김 회장을 숨막히는 침묵 속에 남겨두었다. 그는 알았다. 대결은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다. 김 회장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서연의 말은 병 속의 액체보다 더 위험한 독처럼 메아리 쳤다. 그녀는 그가 의심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을 파멸로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더 이상 민준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진실, 명예,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서재 의자에 누워 그는 멈춰진 영상 이미지를 응시했다. 병을 손에 든 서연, 컵에 떨어지는 액체. 그것은 살아있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듯이 의학적 검사와 공식적인 진단서 없이는 조작된 것처럼 보일 수 있었다. 김 회장은 여론의 힘을 알았다. 이런 경우 의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서연에게 인맥이 있다면, 그가 녹화 영상을 제출하기 전에 그녀가 사실을 조작해버린다면 잘못된 한 걸음이 민준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결심했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증인,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 그리고 그는 지호를 생각했다. 그 소녀는 저택 안에 어떤 어른도 볼 용기가 없었던 것들을 보았다. 어쩌면 그의 순수함이 서연의 거짓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정기검진이라는 핑계로 민준을 병원에 데려갔다. 가는 동안 아들의 지친 눈빛을 보았다. 아이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벽에도 귀가 있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김 회장은 안심시키려는 듯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진료실에서 그는 서연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독극물 검사를 요청했다. 의사는 의아해했지만 별다른 질문 없이 요청을 수락했다. 김 회장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필요한 위험 감수였다. 저택으로 돌아오자 그는 현관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 짓고 있는 서연과 마주쳤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배신을 예감하는 사람처럼 날카로웠다. 진료는 어땠어요? 그녀가 무심한 듯 물었다. 김 회장은 태연하게 거짓말했다. 그냥 정기 검진이었어. 별일 없어.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재에 혼자 남은 김 회장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공책의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녹화 영상, 민준의 증상, 기다리고 있는 검사 결과. 그리고 페이지 맨 위에는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증명하고 구하고 이긴다. 그것은 더 큰 계획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지호는 비를 피하던 골목 근처
낡은 방수포 조각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새벽의 추위에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생각 때문에 잠들 수 없었다. 김 회장과 대화한 이후로 민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그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거리를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며칠 전 저택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 차가 이제는 약국 앞에 서 있었다. 호기심에 멀리서 지켜보았다. 놀랍게도 서연이 차에서 내려 서둘러 주위를 살피고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그녀는 작은 봉지를 들고 나와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다. 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단순한 쇼핑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녀가 개인 병원에 들어가 흰 가운을 입은 남자에게 봉지를 건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김 회장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피곤하지만 단호한 재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호야, 무슨 일이니? 그 여자 박서연 사모님을 봤어요. 뭔가를 사서 의사한테 건네줬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해 보였어요. 지호는 숨을 헐떡이며 빠르게 말했다. 김 회장은 얼어붙었다. 서연이 의사나 진단서를 조작할 가능성에 겁이 났다. 만약 그녀가 거짓 문서로 자신의 행동을 덮으려 한다면 그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다. 내게 알려줘서 잘했다, 지호야. 계속 주시하되 조심해야 한다. 네가 너무 위험해지는 건 원치 않아. 지호는 김 회장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민준 형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소년의 말이 김 회장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잠잘 곳조차 없는 소년이 그가 평생 만나온 많은 사람들보다 더 큰 충성심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김 회장은 지호가 한 말을 곱씹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 없이 진실을 보는 누군가가 곁에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민준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호가 우리 편이니 서연은 이기지 못할 거야. 저택 안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모든 벽이 비밀을 숨기고 모든 구석이 조용한적인 것 같았다. 김 회장은 민준의 건강 검진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 서류들이 서연의 가면을 벗길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조작했을까봐 두려웠다. 반면에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우아한 옷차림, 완벽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것이 더욱 계산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서 김 회장은 그녀의 눈에 서린 반짝임, 억지로 감춘 조급함, 거의 만져질 듯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그녀는 따뜻한 우유 한 잔과 쿠키 몇 개가 담긴 쟁반을 들고 민준의 방으로 갔다. 김 회장은 주머니에 작은 카메라를 켠 차에 복도에 숨어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가 병을 컵 가장자리에 대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액체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순간 멎었다. 피곤하고 졸린 민준은 의심 없이 우유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늘 하던 연기처럼 다정하게 다가갔다. 마시리엄 아가, 잠이 잘 올 거야. 김 회장은 참지 못했다. 그는 갑자기 방으로 들어서며 이전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았다. 김 회장님 놀랐잖아요. 그냥 아이를 돌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는 쟁반으로 다가가 컵을 들었다. 냄새는 강하고 역겨웠으며 일반 우유와는 달랐다. 김 회장은 그녀 앞에서 컵을 들어 올리며 눈을 번뜩였다. 더 이상 아무도 속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감이 그를 삼키고 있었다. 그는 증명하기 위해 그 액체를 마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민준이 조만간 그것을 억지로 마시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서연이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당신 편집증에 걸렸군요, 김 회장님. 터무니없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민준은 겁에 질려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김 회장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를 믿으렴 아들아. 아빠가 널 지켜줄게. 서연은 팔짱을 꼈고 처음으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시선에는 오직 냉기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
김 회장은 독이 든 컵을 용기에 담아 서재에 틀어박혔다. 그는 알았다. 이것이 마지막 가장 위험한 증거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도 이해했다. 서연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고 다음 수는 가장 위험한 수가 될 것이었다. 저택은 결정적인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을 예감하듯 긴장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김 회장은 하루 종일 자신의 마지막 수를 설계했다. 더 이상 숨겨진 대화나 녹화 영상만으로 서연과 맞설 수 없었다. 진실을 부정할 수 없는 눈앞에서 그녀를 완전히 폭로해야 했다. 그는 믿을 만한 직원 2명을 불러 경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비밀리에 민준의 검사를 담당한 의사에게도 연락해 그날 밤 직접 결과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게 나타났다. 마치 갈라쇼에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어두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김 회장은 알아차렸다. 그녀가 계획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잠시 후 그녀는 새로운 쟁반을 들고 민준의 방으로 갔다. 김 회장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2명의 직원이 복도에 숨어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고 의사는 이미 검사 결과를 손에 들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네올 위해 특별한 걸 가져왔어. 이걸 마시면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거야. 김 회장은 그녀가 컵을 민준의 입에 가져다 대기 전에 문가에 나타났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놀라 돌아섰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김 회장님, 제발 또 과장하시네요. 그는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컵을 빼앗아 방으로 들어온 사람들 앞에 들어 올렸다. 모두 보시오. 이 여자가 내 아들에게 독을 먹이고 있소. 직원들은 겁에 질렸지만 예리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의사가 다가와 컵을 들고 냄새를 맡았다. 그의 표정이 즉시 변했다. 이건 보통 우유가 아닙니다. 무언가 들어있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높여 항의하려 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가 여러분 모두를 조종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를 돌보는 걸 견디지 못해서 날 파멸시키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김 회장은 주머니 속 카메라를 켜 태블릿에 영상을 투사했다. 컵에 액체를 떨어뜨리고 약을 조작하며 음식을 조작한 후 혼자 미소 짓는 서연의 모습. 영상은 반박할 수 없었다. 뒤따른 침묵은 민준의 억눌린 울음소리로만 깨졌다. 아이는 마치 오랫동안 그림자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빛을 본 것처럼 희망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반면에 서연은 미소를 완전히 잃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단단해졌고 가면은 모두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김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끝났어, 서연. 더 이상 내 아들에게 손댈 수 없을 거야.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다. 폭로의 무게는 마침내 터져나온 천둥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서연은 그날 밤 우아함의 빛을 잃고 거짓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어두운 시선만을 남긴 채 저택에서 쫓겨났다. 김 회장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공허함이 그를 채웠다. 선역 간의 신뢰와 완벽해 보였던 외양이 독과 기만으로 녹아내렸지만 무엇보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외치고 있었다. 민준이 살아있었고 이제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집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의사는 아이가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량의 독에 중독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난 민준은 서서히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걷기 힘들어했지만 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김 회장은 마치 아버지가 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그의 모든 걸음을 함께했다. 정원에서 함께 앉아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꿈과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잃어버린 보물처럼 모든 단어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오후 지호가 다시 나타났다. 여전히 해진 옷을 입었지만 수줍은 미소를 띤 길거리 소녀는 문을 넘기 전에 망설였다. 김 회장은 마치 집으로 돌아온 아들처럼 두 팔 벌려 그를 맞이했다. 민준은 아직 약했지만 몇 걸음 애써 내디뎌 있는 힘껏 지호를 껴안았다. 나가 날 구했어. 재벌가의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호는 멋쩍게 웃었다. 전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김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앞에는 인생이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준 두 소년이 있었지만
용기라는 더 큰 것으로 뭉쳐 있었다. 그는 다가가 각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선언했다. 오늘부터 지호는 더 이상 길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집과 교육, 존엄성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빛나는 눈으로 민주는 그를 더욱 꽉 껴안았다. 거짓과 침묵의 무대였던 저택은 이제 진정한 웃음소리로 메아리쳤다. 어둠의 무게는 더 나은 미래의 약속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김 회장은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깨달았다. 부는 금이나 저택의 높은 담벼락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바친 한 소년의 용기에 있었다. 그리고 정원 뒤로 해가 질 때 세 사람은 함께 서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